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볼보 하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차종은 아마 SUV 그리고 크로스컨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종들이 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물량 부족 현상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보의 흥행몰이에 타겟이 되는 차종은 세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볼보의 신형 S90이 나온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짜잔! 볼보 브랜드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플래그십 하면 해당 브랜드사에서 가장 최상위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크고요. 가장 비쌉니다. 그만큼 럭셔리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래그십 세단을 보면 이 브랜드사가 럭셔리를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S90, 나름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로 나온 모델이라서 어떻게 나왔나 싹 살펴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외관도 그렇고요, 내관도 그렇고 기존 구형 모델과 사실 크게 달라진 바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만 인상 깊은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측면부인데요. 가까이서 차를 딱 보니까 차가 엄청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동급의 E 세그먼트 차량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도 전장이 가장 깁니다. 5m가 넘어요. 5090mm의 전장을 확보하고 있고 구형보다 125mm가 늘어났습니다. 휠베이스도 역시 늘어나서 안쪽의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실제로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우리 회장님들은 보통 이런 데 타시겠죠? 자, 앉았을 때 지금 이 차량은 뒤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간이 주먹이 3개, 거의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확실히 차가 길어지긴 길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2열에 보시면 앞좌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시트를 좀 당긴다고 하면 정말 약간 아주 굉장히 편하고 거만한 포즈로 차를 탑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S90의 플랫폼이 변화한 건 아니에요. 볼보에 항상 이제 적용이 되는 스파 플랫폼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모듈형 플랫폼이죠. 다만 이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이 실내 공간을 좀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좀 넓게 설계한 걸로 보여요. 대신에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웠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열었을 때 안쪽에 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이 사이즈가 크니까 좌우의 어떤 실용적인 측면이나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페어 타이어를 빼면 모르겠는데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이 높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번 살짝 안 타볼 수 없겠죠? 와, 이렇게 보니까 큰 세단답게 다리는 끝까지 뻗어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갔을 때는 제 다리와가 다 펴지고 나서도 아주 약간의 공간만 남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높이 쪽에서는 세단이니만큼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2열이 폴딩되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짐들의 한계는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을 중시하시는 분보다는 럭셔리함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더 이 차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2열에 이 쇼퍼 드리븐 차량에서 회장님, 사장님들이 앉는 그 자리의 공간성을 더 늘리는 데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골프백은 한 3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 도대체 외관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볼보의 세단에 등장하는 클래식한 모습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좌우의 램프 부분에 토르의 망치 모양, 이렇게 T자 모양이 누워있는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그릴이 상당히 큰 것도 동일합니다, 구형과. 다만 이 안쪽에 보시면 이 그릴의 안쪽
그 음각과 양각 처리가 된 부분들이 구형과는 살짝 다른 디테일로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 범퍼들이 좀 더 절단된 형태였다가 이번에 이렇게 일렬로 쭉 밑에 크롬 장식이 깔리면서 측면도 길어졌는데 마치 전폭도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부과해 주는 것 같아요. 측면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측면부는 구형에서 봤었던 모습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휠이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된 상태고요.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시죠. 후면부도 역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만 변화해서 사실 진짜 어디가 바뀌었지? 라고 잘 못 알아채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구형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이 테일램프 부분이 이렇게 디귿자가 꺾인 형태로 나온 거 동일한데요. 안쪽에 그래픽이 변화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날렵해지고요. 조금 더 입체적인 형상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둔탁한 느낌보다는 얇아지면서 날렵해진 느낌이 더 많이 가미가 된 게 신형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하부 쪽의 범퍼도 조금 더 깔끔하게 쭉 일렬로 늘어지는 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S90 실내에도 타보면요. 역시 비슷합니다. 구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볼보 차량들은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공조기도 그렇고 사실 아주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제가 S60에 대한 리뷰도 보여드렸었고, 크로스 컨트리 모델, 가장 최근에 XC60 에디션 모델까지 거기서 봤었던 그 구조와 디테일 거의 그대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리프트인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긴 해요. 변속기가 반짝반짝한 크리스탈로 들어갔습니다. 오레포스라고 써 있는데 스웨덴의 명품 크리스탈 제조 회사예요. 이 회사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기어 변속기가 크리스탈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인스크립션 트림 이상에는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원래는 이 롱 휠베이스의 차량으로 엑설런스 모델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2021년형으로 이제 단종이 되면서요, 가장 고사양에 있었던 그 럭셔리 옵션들의 일부를 이번 신형 S90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도 전장이 롱 휠베이스로 늘어나면서 이런 옵션 부분에 럭셔리함이 더해졌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시면 이전보다 더 넓어졌어요. 일반 선루프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로 바뀌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2열 역시도 이 롱 휠베이스로 차량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엑설런스 모델에 있던 그 고사양의 옵션들이 일부가 적용이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좌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 부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요 여는 건데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폭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또한 이 엑설런스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럭셔리 디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바우앤월킨스 스피커가 이번에 안쪽에 콘이 원래는 주황색이었다가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변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BMW 이 스피커를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우앤월킨스라는 이 로고도 음각으로 표현됐지만 아주 눈에 띄게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클래식한 멋스러움이 고유의 아이덴티티로 등장하는 신형 S90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이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륜 구동 모델이죠. 자세한 재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현장에 또 반가운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S90인데요. 모양새도 똑같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PHEV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휠이 달라요. 스포크가 더 강조되는 형상으로 나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PHEV 모델에 대한 재원도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신형 S90 페이스리프트 모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 구형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 B5 엔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PHEV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격이 좀 높아지죠. 8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이렇게 자막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길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뭐 공간성이라던가 안정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 모델 굉장히 반갑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코로나 시국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마스크 끼고 찾아뵙겠습니다. 언제쯤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안녕! 뭐 사지? 고민된다. 사고 싶다.